안녕하십니까. 성인간호학 수분과 전해질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된 간호학과 민지영입니다. 오늘은 세포여행량 결핍 시 수액 투약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세포여행량 결핍의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세포여행량 결핍이 경미하면 약 1에서 1리터의 수분 손실과 2% 정도의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세포여행량 결핍이 중정도 상태에서는 약 3에서 5리터의 수분 손실과 5% 정도의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세포여행량 결핍이 심하면 5에서 10리터의 수분 손실과 8%의 체중이 감소되며 수축기압이 70mm Hg 이하로 떨어지며 위험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뇌, 심장, 콩팥과 같이 대사 요구가 많은 세포에서는 조직관류 장애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포여행량 결핍 시 임상검사 결과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포여행량 결핍 시 투약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수액에 대해 간단히 학습해 보겠습니다. 크게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으로 구분되며 자료를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고장액, 하이퍼토닉이라고 하며 염화나트륨 3%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액체를 뜻합니다. 고장액 속에 있는 적혈구는 삼투작용으로 인해 적혈구 안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체액의 삼투질 농도보다 높으면 고장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장액, 아이소토닉이라고 하며 염화나트륨 0.9%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액체를 뜻합니다. 적혈구 안과 등장액의 농도가 같기 때문에 적혈구 형질막 밖으로 물의 이동이 없습니다. 평형 상태이며 체액의 삼투질 농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생리식염수가 있습니다. 저장액, 하이포토닉이라고 하며 염화나트륨 0.45%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 액체를 뜻합니다. 저장액 속에 있는 적혈구는 삼투작용으로 인해 물이 적혈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적혈구가 계속 부풀게 되면 적혈구가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세포여행량 결핍 시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포도당 수액, B5W라고 하며 수분 및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혈당이나 전해질 손실이 없는 수분 손실 치료에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등장액이지만 5% 포도당은 체내에서 신속하게 대사됩니다. 대사된 이후에는 물만 남아 저장액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포도당이 섞여 있어 당뇨병 환자 투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리식염수 0.9% 노말셀라인은 세포액 결핍 보충을 위해 사용합니다. 세포여행량 결핍은 수분과 나트륨이 빠져나간 상태로 혈압이 떨어지거나 심할 경우 저혈량성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등장액인 생리식염수를 사용합니다. 세포외액의 삼투압과 동일하기에 세포여행량 결핍으로 인한 탈수 시 혈압 저하 초기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젖산링거 용액은 젖산 나트륨이 포함된 혼합물입니다. 체액, 전해질에 손실이 있을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순환 혈액량, 세포외액의 보급 및 보정 역할을 하며 저혈량증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젖산 나트륨은 간에 의해서 대사되므로 간장애가 있을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포여행량 결핍의 원인이 출혈이고 환자에게 체액 결핍 징후가 나타날 경우 혈액 손실량이 1리터 이상인 경우 농축 적혈구를 주입 후 저장액을 주입합니다. 혈액 손실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체액량 복구를 위해 생리식염수 또는 젖산링거액을 주입합니다. 혈액 손실이 적은 양이라도 급하게 발생하면 혈압, 빈맥, 핍뇨, 갈증, 차고 축축한 피부, 불안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혈액 손실이 천천히 일어나면 임상 증상이 없으며 혈색소 수준이 7에서 8g/dl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심한 심장질환, 간질환 또는 콩팥질환을 동반한 세포외액 결핍 환자의 경우 많은 양의 수분과 나트륨을 견딜 수 없으므로 많은 양을 투여할 수 없습니다. 체액량 결핍의 치료는 수분 결핍의 속도와 정도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하였거나 심각할 경우 정맥 내로 수액을 공급하여 교정합니다. 환자의 일반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수분 공급량을 결정합니다. 고삼투질 체액량 결핍일 경우 5% 포도당 용액을 처방하며 5% 포도당 용액에 0.2% 생리식염수를 섞은 용액을 처방합니다. 이러한 결핍증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너무 급하게 교정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나트륨 용액을 시간당 0.5에서 1.0 mQ 발란트 퍼 리터 속도로 주입합니다.
너무 급하게 수분을 주입하면 내보종이 발생합니다. 세포여행량 결핍의 간호중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액 손실이 심하면 정맥으로 수액을 공급합니다. 수액의 종류, 주입 부위, 환자의 반응을 매시간 살핍니다. 정맥으로 수액을 너무 빠르게 많은 양을 주입하면 과소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 콩팥, 심장, 신장 장애가 있었던 환자에게 주의를 요구합니다. 체액의 과부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입 펌프를 사용합니다. 빠른 수액 주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액 과다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여야 합니다. 전해질, 산투질 농도, 비유엔, 헤마토크리트 등의 임상검사 결과를 관찰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성인 간호학 세포여행량 결핍 시 수액 투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